네, 이번 시간에는 정물 수채화 지금 빨간 벽돌하고 지금 흰색 면 장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겠는데요. 소묘를 하든 수채화를 하든 이렇게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붓은 이렇게 사용하고 농도 조절은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이렇게 해라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법적인 것들인데, 방법적인 것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붓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연필은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연필을 써야 되고라는 그 방법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정녕 그 물체의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물체를 보면 벽돌과 흰색 면장갑이에요. 그러면 이 흰색이 흰색처럼 보이고 그런 명도에 따른 그런 대비에 대한 느낌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느낌처럼 그림도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만 얽매이다 보면은 면장갑이 시커매지거나,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그리는 사람이 이 대상에 대한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 않고 방법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시커매졌네, 나중에 이상해졌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만약 이걸 그리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애쓴단 말이죠. 관찰이 이것처럼.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붓에 대한 성질, 그 재료에 대한 성질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운전을 배울 때 뭐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운전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가는 길이 운전을 할 때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도 연필을 사용하는 게 이거다, 뭐 붓질을 사용하는 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방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대상을 이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려면 그 대상을 내가 항상 확인하고 비교하고 느끼고 비슷한가? 라는 느낌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걸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태부터 색감, 채도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물체의 대상에 대해서 내 그림이 비슷한지를 비교 확인하고 느끼면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소묘하고 수채화 뭐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지금 이거 한번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면 다 인공물들이죠. 인공물들이지만 이렇게 뭐 목장갑이나 이렇게 딱 형태가 구겨져 있는 뭐 천이나 이런 것들은 딱 정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새끼손가락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인공물이지만 좀 자연물의 비슷한 인공물인 거죠. 형태가 딱 정해지지 않은, 구겨짐이 뭐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형태가 조금 나가더라도 사실 크게 어색하지 않는 그런 정물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림을 좀 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벽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그 틀에 대한 형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나가도 어색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형태를 대충 좀 틀려도 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엄청 많이 틀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형태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형태를 잡을 때는 항상 기울기, 길이, 간격, 수직, 수평 이걸 비교하라 그랬죠. 이런 수평을 했을 때 얼마큼 기울어졌는지, 수직을 했을 때 얼마큼 기울어졌는지, 이런 기울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런 간격들, 그런 뭐 이런 뭐 비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물체 같은 경우들은 지금 벽돌이 있고 그 위에 면장갑이 올려져 있죠. 한 순서대로 그리는 게 좋아요. 일단은 벽돌의 틀을 잡고 우리가 벽돌을 놓고 면장갑을 올려놓은 순서처럼 그리는 순서도 벽돌을 먼저 그리고 틀을 그리고 그 이외에 면장갑을 그리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자,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려다가 일단 면장갑을 무시한 채로 벽돌을 틀을 그리는 거죠. 벽돌의 큰 형태를 스케치는 처음부터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연필 무게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벽돌은 투시가 있는 물체죠. 투시가 있는 물체지만 육면체, 그렇지만 우리가 벽돌을 그릴 때는 큰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처럼 여기 큰 뭐 길이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시는 거의 주려면 거의 준 듯 만 듯하게 거의 저는 안 줍니다. 거의 평행한 느낌으로 이제 이런 사이의 간격들을 좀 보면서 단순하게 나가는 거죠. 형태를 처음부터 너무 섬세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주변에서 좀 공사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시끄러운 좀 잡소리들이 좀 들리는데요.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사이에는 간격들도 보면 이거 좀 넓어졌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돼요. 대충 저질러 놓고 어색한 부분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기울기들을 보면서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지울 수 있는 여지, 연필이 종이에 붙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부터 또 이게 기울기 좀 맞춰주고. 이것도 좀 길어져야겠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리면서도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 사이의 간격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봅니다. 이렇게 계속 그 주변들의 그런 간격과 길이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눈으로 이런 자잘한 정렬들은 이렇게 잴 필요는 없어요. 자, 대충 큰 틀을 좀 잡아줘. 조금만 카메라를 내려. 자, 큰 틀 잡고 빛은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할게요. 이쪽으로. 보통 벽돌,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벽돌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면적이 넓고 좀 좁잖아요. 그럼 좀 좁은 쪽이 어둠으로 가는 게 그리는 건 훨씬 수월합니다. 어둠의 면적이 좀 많아지면 원래 그림이 좀 어렵거든요, 진행하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충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섬세하게 이제 다듬어 주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처음부터 막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좀 제가 한 스케치는 연필을 지우개로 살짝만 해도 지워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내가 이제 수채화의 스케치는 내가 채색할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채색을 여기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채색이 내가 어떻게 채색을 할 것인 거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스케치가 되는 거죠. 빛이 오는 쪽은 우리가 연하게 칠할 거니까 스케치도 연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차피 진하게 칠해야 될 부분은 굳이 스케치가 연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선에 대한 강약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림자는 이쪽에다가. 숫자는 굳이 뭐 깔진 않아도 되는데 복잡할수록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선으로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쪽은 그냥 살짝 어둡구나, 명암 정도,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연필을 좀 세워서 살짝 구분해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막 소묘처럼 빽빽하게 하게 되면 이건 숫자 색칠을 할 때 좀 무리가 있으니까 밀도 있게 깔기보다는 이건 어둡다 라는 정도로. 바닥에 닿는 부분들은 진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은 이쪽에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어두운 거죠. 이쪽이 좀 어둡고 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안에 강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장갑을 좀 다듬어 가야겠죠. 구조에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섬세한 부분들은 스케치가 좀 잘 될 필요가 있어요. 채색을 위한 스케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채화를 할 때 그냥 풍경이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복잡한 것들을 만약에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드로잉 능력이 좀, 스케치 능력이 좀 돼야 돼요. 스케치가 안 되면 좀 수채화를 하기에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로잉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둡다, 그림자 부분들은 살짝 깔아도 되겠죠. 중간 톤이나 이런 데는 깔면 안 돼요. 채도가 좀 높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림이 또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두운 부분들, 자, 저 위쪽은 스케치를, 여기는 이제 어두운 쪽이니까 좀 진하게 이런 데는 하더라도 이 위쪽은 좀 약하게. 그러니까 선에 대한 강약이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를 어느 정도 내가 밝고 어느 정도 진하게 할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양만 따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죠. 그냥 막 다 진하게 따거나 그러겠죠. 채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큰 굴곡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따 칠할 때 편하게 그거를 스케치에 따라서 칠할 수 있도록. 어둠의 모양을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꺾임이 심할수록 색깔의 변화는 심한 거예요. 이렇게 스무스한 부분들 색깔 변화들은 좀 연할 텐데 잘 관찰하면서 길이, 간격 이 사이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깔아주는 정도의 어둠의 강약 조절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뭔가 이렇게 색감의 모양들은 항상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강약의 정도가 있긴 하지만 약간 어두운 중간 톤이든 그냥 중간 톤이든 어두운 톤이든 이렇게 색깔의 이런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주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똑같은 그런 계속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스케치하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길이, 간격, 기울기 스케치를 하면서 눈으로 계속 비교 확인하는 것 외에는 지금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는 이렇게 칠할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 정도 여기는 어두워야 돼 라는 어떤 구조 파악을 하면서 채색할 걸 생각하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안 하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스케치를 크게 해놓고 내가 굳이 자세하게 안 해도 그 대상을 보면서 채색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또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은 그런 아주 자세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뭐 한계가 있겠죠. 대충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그냥 바로 칠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윗면, 옆면이 꺾이는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쭉 살짝 누르네.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잘 보면서 내가 어둠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빛에 오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겠죠? 스케치할 때도 소묘하고 같아요. 흐리게 약간의 그 명암 정도에 대한 느낌만 주는 거지만 우리가 그 소묘할 때 하고 그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선의 이제 강약 정도가 조금 틀리다는 건데, 그래서 소묘를 좀 잘하는 사람이 숫자도 금방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복잡한 것들, 약간 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너무 대충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스케치를 할 때 형태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하다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틀려져 버리면 나중에 이거 묘사가 안 돼요. 그래서 형태가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진행을 못하는 걸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틀려져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들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상을 아무리 보고 표현하려 해도 그려놓은 스케치 형태가 너무 틀려져 버리면 이제 진행을 못하는 거죠. 정확히 한 거에 대한 것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틀린 형태를 가지고 그거를 어색하지 않게 꾸미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니까 처음부터 스케치를 할 때 형태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흰색 천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만 좀 위주로 깔아주시고요. 너무 중간톤까지 너무 많이 깔지 않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 꺾이네요, 여기서.
살살 깔아주는 거는 시각적으로 칠하기 편하기 위해서 명도의 차이를 일단 이거 우리가 형태가 보이는 이유가 명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꺾임에 따라서 살짝 어둠을 깔아 주셔야 칠하기가 수월하겠죠. 형태를 잘 보고 끝까지 집중을 해서 선의 강약 조절 좀 해야겠죠. 자, 물론 이제 대충 스케치하고 칠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뭐 자기가 그리는 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 아니면 뭐 좀 대충 느낌으로 그림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면 되겠죠, 그죠? 스케치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했는데요. 한번 사진하고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좀 내려. 자, 지금 네, 사진하고 지금 스케치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일단 좀 비슷하죠. 일단 비슷해야 채색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채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스케치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틀리면 한 80%까지는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 너무 틀려버리면 보고 관찰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꾸며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림이 일단은 자연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일단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